펜타곤의 오만이 무너진 밤, 한국 방산이 쓴 새로운 신화. 미국이 50년간 독점해온 35조 원 규모의 중동 방공 시장이 단 하룻밤 만에 요동쳤습니다. 이란이 쏘아올린 253기의 미사일과 드론이 아랍에미리트 UAE를 향해 쏟아지던 절체절명의 순간, 하늘을 수놓은 것은 미국의 패트리어트가 아닌 대한민국 천궁2였습니다. 98%라는 경이로운 요격률, 이는 방산 강국, 미국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긴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펜타곤 지하합동 정보실에서 이를 목격했던 저는 전직 국방부 방위안보협력국 DSCA 부차관보 마이클 브레넌입니다. 28년간 중동의 무기 세일즈맨으로 활동하며 180조 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 수출을 진두지휘했던 제게 그날 밤의 화면은 제 커리어와 신념이 부정당하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불과 2주 전에 제가 상원군사위원회 한국방공시스템은 실전 미검증 상태라며 미국산 무기의 절대적 우위를 보고했던 그 확신이 뼈아픈 오판으로 증명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대로 방산 가문에서 자라며 미국 무기를 사지 않는 나라는 위협이라는 신조를 지켜왔던 저에게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시장 점유율 하락을 넘어선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지난 50년간 러시아의 제재 위협과 이스라엘의 정치적 한계 사이에서 철옹성 같았던 미국 독점 시장에 한국은 기술력이라는 단 하나의 열쇠로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이제 중동의 하늘은 더 이상 과거의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치와 로비로 점철되었던 방산시장의 질서는 천궁2가 증명한 압도적 성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펜타곤의 깊은 어둠 속에서 마주해야 했던 대한민국의 거침없는 질주입니다. 한국이 UAE에 천궁2를 제안했다고. 당시 제게 한국의 방공미사일은 그저 잘 만든 카탈로그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30년간 수천 번의 실전으로 검증된 패트리어트의 신뢰성과 비교할 때 실전 기록이 전무한 천궁은 무기가 아닌 서류상의 수치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UAE 공군 사령관을 포함한 17명의 대규모 실사단이 한국을 방문했다는 소식은 제 안일함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본 순간 저는 비로소 심각성을 직감했습니다. 천궁 이 6개 포대의 도입가는 4조 5천억 원, 패트리어트의 3분의 1 수준인 12조 원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파격적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기술 이전과 무상 운용 교육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핵심 기술을 독점하며 결코 공유하지 않던 미국제 방산 원칙을 비웃듯 한국은 압도적인 가성비와 유연함으로 시장의 룰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각적인 방어 기제를 가동했습니다. UAE 측에 기존 패트리어트의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 지원 중단을 암시하는 경고를 보냈고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산 무기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전쟁터에서 서류상의 스펙이 총알을 막아주진 않는다는 것이 저의 논리였습니다. 저는 패트리어트가 구축한 피와 불의 역사가 단기간에 따라잡힐 수 없다고 맹신했습니다. 앨리슨과 같은 내부 인사들이 한국 기술의 잠재력을 언급할 때마다 저는 더욱 날을 세웠습니다. 수십 년의 레이더 기술 축적과 유도 알고리즘은 결코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 없다는 저만의 성벽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퇴근길, 평화로운 워싱턴의 저녁 식탁에서 저는 여전히 제 오만이 가져올 거대한 파도를 예견하지 못한 채
단단히 잠긴 펜타곤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미사일 시장에 발을 들였다고. 아내의 의아한 질문에 나는 와인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나에게 무기란 성능을 넘어선 정치, 동맹, 그리고 안보라는 이름의 패키지였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따위는 실전 기록이라는 잣대 앞에서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라 믿었습니다. 나는 워싱턴의 저녁 식탁에서부터 다음 날의 압박 전략까지 치밀하게 계산된 로비의 연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UAE, 이 주미 국방무관 하마드 알라임 대령과의 점심은 그 연극의 정점이었습니다. 나는 패트리어트의 기술 지원 중단을 암시하며 그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하마드 대령은 내 정치적 협박을 안보에 가격표를 붙이는 행위가 아닌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 일축했습니다. 그가 내뱉은 도박인지 아닌지는 결과가 말해줄 것이라는 말은 내 안에 오만에 꽂힌 작은 갓이 같았습니다. 결국 UAE는 4조 5천억 원 규모의 청흥2 도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내 18개월간의 로비가 물거품이 된 순간 펜타곤 창밖으로 보이던 워싱턴의 회색 하늘은 내 패배를 예견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0년간 쌓아온 독점적 지위가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질 리 없다는 맹신 속에 나는 중동방공 파트너십 강화팀이라는 이름의 견제기구를 조직했습니다. 실전 검증이라는 명분 아래 한국 무기가 스스로 무너져 내리길 기다리는 것, 그것만이 내 커리어와 미국 방산의 자존심을 되살릴 유일한 방법이라 믿었습니다. 실전이라는 차가운 현실이 곧 닥쳐오리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결과가 내 오만을 산산조각낼 98%의 요격률로 돌아오리라는 것을 그땐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나의 28년 경력을 지탱해온 철옹성에 이제 치명적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부다비에 파견된 우리의 특수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전궁 2의 설치 과정을 샅샅이 뒤져 기술적 결함을 찾아내고 UAE, 이 군 수뇌부에게 패트리어트의 우월성을 주입하는 것. 나는 70년의 방산 역사를 가진 미국이 20년 남짓한 한국에 진리 없다고 맹신했습니다. 출국 전 앨리슨에게 작은 실수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보고하라며 엄명을 내린 것은 내 오만이 낳은 마지막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풍경은 내 계산을 비웃듯 흘러갔습니다. 한국 기술진 130명은 도착하자마자 현지 언어인 아랍어로 소통하며 기술적 장벽을 무너뜨렸고, 무엇보다 그들의 작업 속도는 기괴할 정도로 빨랐습니다. 통상 120일이 소요되는 패트리어트 포대 설치를 그들은 불과 38일 만에 절반 이상 완수하고 있었습니다. 서두르면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야. 나는 애써 부정했지만 3주간 현장을 지켜본 앨리슨의 대답은 싸늘했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직접 마주한 한국의 팀장 김도현은 내 견제를 꿰뚫어 보는 듯 여유로운 태도로 현장을 안내했습니다. 강렬한 사막의 햇볕에 그을린 그의 거친 손등과 작업복 차림은 화려한 로비와 서류로 무장한 우리의 모습과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순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기술에 대한 흔들림 없는 자신감, 즉 실력이 뿜어내는 기계였습니다. 나는 그들을 무너뜨릴 흠집을 찾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정교하게 조립된 기계와 그것을 다루는 집요한 전문가들의 풍경뿐이었습니다. 70년의 자부심이 38일 만의 작업 현장에서 묘한 위기감으로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아부다비의 자결하는 태양 아래서 마주한 한국의 수석 연구원
김도연은 내 편견을 정면으로 받아쳤습니다. 실전 데이터가 없다는 건 곧 실패 데이터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는 지난 30년간 펜타곤이 쉬쉬해온 걸프전 당시 패트리어트 요격률의 허상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업계의 금기를 건드린 그 당돌함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한기가 등줄기를 스쳤습니다. 현장에서 본 한국 기술진의 모습은 기괴할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121이 걸리는 패트리어트 설치 과정을 그들은 단 58일 만에 그것도 하자 제로로 완수했습니다.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고 사막에 달궈진 철판 아래를 기어다니며 시스템을 점검하던 그들의 집요함은 안락한 사무실에서 서류와 로비로 점철된 나의 28년 경력을 초라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나는 레이시온의 부사장 데이비드와 함께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실전 한 번이면 다 해결돼. 데이비드의 호언장담은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의구심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엄청난 속도와 정밀함이 단지 운일까? 나는 내면의 흔들림을 억지로 짓눌렀습니다. 실전 경험이 없는 무기는 결국 숫자에 불과하다는 낡은 논리만이 나의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실전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초조하게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미국의 자존심이 이제는 한국이라는 신흥 강자의 시험대 위에 위태롭게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 방산에 대한 내 부정은 공포와 경이로움으로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UAE에 설치된 6개 포대의 하자, 제로 완료와 9개월이라는 놀라운 공기 단축, 무엇보다 미 공군 전문가 존 프레스턴 대령이 남긴 반응 시간 1.5초 우위라는 평가는 뼈아픈 충격이었습니다. 반공의 세계에서 1.5초는 승패를 가르는 영겁의 시간입니다. 나는 애써 이를 부정하며 실전은 다르다는 주문을 외웠지만 그 주문은 갈수록 힘을 잃어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내가 은밀히 유포했던 한국 방산의 구조적 한계 문건이 국방부 내부와 한국 측에 포착되면서 외교적 마찰까지 빚어졌습니다. 방산 시장에는 우정이 없다는 오만한 변명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펜타곤 내부의 시선조차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내 28년 경력의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일요일 오후 펜타곤으로부터 긴급 호출이 울렸습니다.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 개시, 200기 이상 식별, 메릴랜드 자택에서 펜타곤까지 평소 30분이 걸리던 길을 단 18분 만에 주파하며 나는 직감했습니다. 펜타곤 지하 3층 합동정보실, 뜨거운 열기와 긴장으로 가득 찬 공간 속에서 나는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을 마주했습니다. 수백 개의 붉은 점들이 페르시아만을 수놓으며 쏟아지는 순간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은 실전 검증이라는 명분 아래 내가 그토록 부정하려 했던 대한민국 천궁 2의 실체였습니다. 이제 지난 50년간 미국이 쌓아온 철옹성의 운명이 그 차가운 모니터 속 붉은 점들과 맞서는 파란 점들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공기는 나의 오만함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할 만큼 무겁고도 치명적이었습니다. 펜타곤 지하 3층, 28년의 신념이 산산조각 나던 순간 이란의 미사일 253 기가 페르시아만 상공을 뒤덮은 그날 밤 펜타곤 지하 3층 합동정보실의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부다비를 향해 쏟아지는 73기의 미사일, 그리고 그 앞을 가로막은 것은 내가 18개월간 그토록 저주하고 방해했던 대한민국의 청웅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노후화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동의 생명줄은 이제 한국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첫 교전이 시작되자 정보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희 일본 포대가 쏘아올린 파란 점이 붉은 점과 교차하는 순간 스크린 속 표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4번 포대가 23초 만에 12개의 미사일을 전량 요격하는 기계적 정밀함을 선보이자 정보실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패트리어트로도 장담할 수 없는 12기 동시 대응 능력을 한국의 무기가 완벽하게 구현해낸 것입니다. 심장이 조여들었습니다. 미국 방산의 수호자로 살아온 내게 한국 무기의 성공은 곧 내 커리어와 자존심에 대한 사망 선고였습니다. 그러나 아부다비 상공 180만 명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137초의 시간 앞에서 나는 갈등했습니다. 미국 방산의 체면을 위해 실패를 바랄 것인가? 아니면 인류의 생존을 위해 한국의 승리를 지켜볼 것인가? 곧이어 22개의 단도미사일이 아부다비 도심을 향해 일직선으로 낙하하기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3번 포대가 동시에 불을 뿜었습니다. 아부다비의 새벽 3시 3분의 화면 속에서 벌어지는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지켜보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70년의 자부심이 쌓아올린 철옹성은 이제 기술이라는 차가운 현실 앞에 무력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의 28년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28년의 확신, 98%의 신화, 그리고 펜타곤의 밤, 아부다비의 새벽 4시 47분, 253기의 미사일이 날아오던 그 긴박한 137초는 내 28년 경력의 종말을 구하는 장례식과 같았습니다. 스크린 속 파란 점들이 붉은 점을 하나하나 지워나갈 때마다 내 가슴은 요동쳤습니다. 미국 방산의 수호자로 살아온 내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무기의 성공을 갈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나 자신조차 당혹스러웠습니다. 결과는 경이로웠습니다. 자체 요격 실패제로 전체 요격률 98%, 펜타곤 합동정보실은 3초간의 정적 뒤에 터져나온 탄성과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이 프랭크 대령의 젖은 눈을 보며 나는 패트리어트의 최고 기록이었던 95%가 허물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반응시간 2초의 격차, 그것은 단순한 수치가 아닌 물리적 시간의 벽을 넘어선 한국의 완벽한 기술적 승리였습니다. 퇴근길 포토맥 강 건너 링컨 기념관의 희미한 불빛을 보며 나는 사막의 열기 속에서 땀 흘리던 한국 기술자들의 젖은 뒷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집요한 성실함이 거대한 안보의 파도를 막아낸 것이었습니다. 귀가 후 아내 캐서린에게 털어놓은 고백은 뼈아픈 패배 선언이었습니다. 2주 전 상원에 제출했던 실전 미검증이라는 허위 보고서는 이제 내 커리어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틀렸어. 앨리슨에게 건넨 짧은 한마디에 내 모든 방어 기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계는 한국 방산의 압도적인 성취에 환호하며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 세상은 잿더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펜타곤의 창문 너머로 비치는 아침 햇살은 예전처럼 내 확신을 비춰주지 않았습니다. 28년간 쌓아온 미국의 독점적 지위가 98%라는 숫자 앞에 무너진 오늘, 나는 비로소 오만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나의 세상이 무너진 자리 위로 대한민국의 이름이 적힌 새로운 방산 역사가 당당히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권좌, 펜타곤의 오만이 빚어낸 청문회의 파멸. 전 세계 언론은 앞다투어 한국 전국 2의 98% 요격 성공 신화를 다전했습니다. 제임스 디펜스 위클리는 역사상 가장 높은 기록이라 찬사했고, 프랑스 르몽드와 일본 요미우리 신문조차 미국 방산의 시대가 저물었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내게 닥친 더 큰 재앙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쿠웨이트 등 중동 5개국이 도미노처럼 한국으로 줄을 서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0조 원 규모의 거대한 시장이 순식간에 내 소나기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정점은 이 주전 내가 작성했던 허위 보고서가 도마 위에 오른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였습니다. 리처드 스톤 위원장의 차가운 시선 앞에 섰을 때 나는 비로소 내가 팠던 무덤의 깊이를 실감했습니다. 정웅은 실전 미검증이라던 내 보고서는 단 2주 만에 98%라는 압도적인 수치 앞에 휴지 조각이 되었고, 비공식적으로 유포했던 비방 문건까지 청문회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부차관보의 보고가 틀렸다는 뜻입니까? 스톤 위원장의 짧은 질문은 내 28년 공직 생활을 관통하는 총알이었습니다. 다이앤 체 의원의 날카로운 추궁이 이어지자 나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작성했던 한국 방공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라는 문건은 이제 내 방어 논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 나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브리핑과 자신감 넘치던 보고로 가득 찼던 러셀 상원 빌딩 216호실. 그곳에서 나는 이제 미국의 패권이 기술의 진보 앞에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 무너짐의 원인이 바로 나의 편협한 오만이었음을 실토해야 하는 증인석의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펜타곤의 5층 사무실에서 내려다보던 찬란한 워싱턴의 야경은 이제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냉혹한 심판의 시간만이 좁은 증인석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권좌 28년의 오만을 심판대에 올리다.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장, 러셀 빌딩 216호실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불과 2주 전까지 승리자로 앉아있던 그 의자에 이제 나는 파멸을 앞둔 죄인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왜 무시했는가? 라는 다이앤 첸 의원의 날카로운 질문은 펜타곤의 벽을 뚫고 내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나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 가르친 제자가 스승을 넘어설 리 없다는 맹신, 70년의 방산 역사가 20년의 추격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오만함이 바로 우리의 패인이었습니다. 3배나 비싼 가격에 성능마저 뒤처지는 무기를 동맹국에 강요하며 경쟁력이라는 이름으로 협박을 일삼았던 지난 날들이 청문회장의 적나라한 조명 아래서 추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과소평가했습니다. 미국 방산의 경험이 절대적이라 믿었던 그 판단이 틀렸습니다. 나의 담담한 시인은 28년 공직 생활의 종언이자 미국의 독점적 패권이 기술의 진보 앞에 무릎 꿇는 순간이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뒤 텅 빈 복도로 걸어 나올 때 내 다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을 뒤로하고 올라탄 차 안에서 나는 비로소 28년간 짊어지고 왔던 오만의 무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며 나는 펜타곤의 문을 닫았습니다. 한때 세계 방산 시장의 질서를 좌지우지했던 나의 28년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나의 세상이 무너진 그 자리 위로 이제는 청웅 2로 대변되는 새로운 방산 강국 대한민국의 시대가 소리 없이 그러나 강력하게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참회와 경외, 28년의 오만을 씻어낸 사막의 기록. 퇴직 후 버지니아의 한적한 시골집에서 맞이하는 아침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28년간 펜타곤의 5층 사무실에서 세상을 통제하려 했던 나는 이제 마당에 앉아 차가운 아침 공기를 마시며 뉴스 속 한국 방산의 약진을 지켜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쿠웨이트까지 이어지는 한국산 무기의 행렬을 보며 처음엔 분노했던 마음이 어느덧 경애와 인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나는 비로소 2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직시했습니다. 미국이 70년에 걸쳐 쌓아온 방공 시스템의 정점을 한국은 거부와 조롱 속에서도 독자적인 의지만으로 20년 만에 추격해냈습니다. 초속수 킬로미터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흘렸을 땀과 고뇌, 그 압도적인 밀도가 98%라는 숫자로 증명된 것입니다. 이제야 나는 깨닫습니다. 경험의 길이는 결코 실력의 척도가 아니었습니다. 70년의 관성에 젖어있던 미국보다 20년의 시간을 매 순간 불태운 한국의 밀도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낡은 설계를 끊임없이 덧대어 고치던 우리가 놓친 것은 백지 위에서 최신 기술로 새로이 지어 올린 한국의 유연함이었습니다. 가장 뼈아픈 깨달음은 무기의 본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28년간 나는 미국의 힘을 지키겠다며 동맹국의 가능성을 짓밟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힘은 경쟁자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무기로 사람을 지키는 데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부다비 상공 180만 명의 생명을 구한 것은 국적을 초월한 더 나은 기술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미국인 수만 명의 목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비로소 나의 오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인정합니다. 나의 패배가 세상을 구했다는 아내의 뼈아픈 농담은 이제 내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펜타곤의 낡은 서류 속에 갇혀보지 못했던 무기의 본질, 그 가치를 야히 지켜낸 한국의 엔지니어들에게 이제 나는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나의 28년은 무너졌지만 그 폐허 위로 기술의 진보와 생명을 향한 인류의 더 나은 미래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신뢰를 파는 나라, 대한민국의 진정한 실력. 퇴직 후 앨리슨으로부터 들은 마지막 이야기는 내 지난 28년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부다비 현장에서 한국 기술진이 매주 작성한 점검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는 똑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반드시 작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없을 때 이 무기가 사람을 대신해 지켜야 하니까요. 나는 평생 무기를 점유율과 수출 실적이라는 숫자로만 읽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무기를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42도의 사막에서 묵묵히 땀 흘리던 그들의 시간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생명을 향한 헌신이었습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우리가 최고라고 외칠 때 한국은 단 한마디 말도 없이 20년 동안 오직 실력만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253 기의 미사일로부터 180만 명의 생명을 구하며 그 증명을 마쳤습니다. 이제야 나는 깨닫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신뢰를 팔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시간을 앞당기고 작은 결함조차 용납하지 않으며 실전에서 결과로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쌓아온 20년의 본질이었습니다. 나는 마이클 브레넌입니다. 28년간 미국의 무기를 팔며 한국의 가능성을 깎아내리려 했던 자입니다. 하지만 나의 그 부끄러운 실패가 오히려 180만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한국이 옳았고 내가 틀렸습니다. 그 명확한 진실을 인정하기까지 나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을 돌아왔습니다. 묵묵히 그리고 정확하게 끝까지 나아간 대한민국 방산의 저력 앞에 이제 나는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70년의 관성에 젖어있던 나의 오만은 졌지만 생명을 지키겠다는 그들의 진심은 세계의 하늘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펜타곤의 어둠 속에서 마주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진정한 위대함입니다.